그 전까지는 있으나 마나한 아이, 묻혀있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아니, 또 너무 또 있으나 마나는 좀 아니, 그러니까 다빈치 형 열받게. 저는 그냥 모나리자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모델에 대한 미스테리는 사실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해소가 안 돼요. 실제로 그 살라이랑 이렇게 이 컴퓨터 그래픽을 해서 합성을 시키면 맞아요. 거의 거의 같아요. 일치하거든요. 미치며 예, 예. 기울기며 이런. 그리고 세르자 요한의 얼굴과도 거의 일치하고. 예, 거의 같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피렌체에서 이제 저기 프랑스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이상해요. 잘 생각해 보면. 주문작이라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빈치가 원래 미완 성작도 많았고 네. 납품 기한을 못 못 지키는 지켰지. 화가니까 이번에도 그냥 못 지킨 거지. 그냥 못 지켜서 버리자니 아깝고 이거 그냥 갖고 가서 그리다 보니까 자꾸 그리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에서는 이걸 처음에는 주문으로 받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멜치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근데 멜치보다 살라이를 더 사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살라이한테 주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유산 관리를 하게끔 지정을 한 건 멜치였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멜치한테 이제 노트를 주고 야, 책 맞아요. 내라 이렇게 예. 하고 이 살라이한테는 이렇게 좀 못 믿었잖아요. 사랑스러운데 못 믿는 애니까 그래도 그림을 많이 줬는데 모나리자를 준 것까지 뭐. 자, 어쨌든 돌아가자면 모델이 누군지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맞아요. 끝이 없고 실제로 이게 이제 루브르에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아는 거 말고 스페인에도 이게 한 점이 더 있잖아요. 네, 제자가 그래요. 네, 네. 그것도 사실 놀라운 얘기는 그 두 개를 특정 각도에 나란히 놓고 보면 이제 스테레오스코프처럼 보인다. 네, 뭐 거의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과학자 같은 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자, 어쨌든 모나리자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 그것을 둘러싼 여러 미스테리가 있는데 첫 번째 미스테리가 모델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나리자의 미소이죠. 그죠. 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진짜 묘하긴 하더라고요. 그 하도 듣고 가서 봐서 그런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날 어딜 보는 거야 이런 느낌. 이게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진짜 미소를 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긴 건가요? 이게. 저는 썩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왜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미소를 신비스럽게 보냐 하면 보통의 여성 추상화를 그릴 때 웃지 않아요. 미소를 짓지 않고 그리는 그 게 시대에는 그랬죠. 예, 정석이에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파격처럼 약간 입꼬리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활짝 웃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웃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많은 수수께끼를 지닌 것처럼 입 모양조차도 그 미소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여운을 남겨서 이 지금 신비스러운 그 시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그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좀 부연하자면 제가 다빈치를 썼잖아요. 그 그림 정말 많이 봤는데 잘 보시면 이게 얼굴을 반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반을 가리고 보면 한쪽은 입술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반쪽 이쪽을 가리면 한쪽은 입술이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의 반이 눈과 입술이 반은 웃고 있고 반은 정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상대의 눈과 이제 표정 중에 입인데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썩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보면 웃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정색하고 있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혼동이 생기는.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을 하나에다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싶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있으나 마나한 아이, 묻혀있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아니 또 너무 또 있으나 마나는 좀 아니 그러니까 다빈치 형 열받게. 전 다빈치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은 되게 현대인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다빈치는 인간을 계속 뭐 연구하고 스케치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란 것은 알아갈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확신하던 젊은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은 되게 명료한데 후기로 갈수록 그림들이 좀 모호해지는 것은 야, 내가 이게 되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대가들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 그래서 다빈치의 어떤 그런 스푸마토 기법도 그렇지만 그 미소도 어쩌면 그가 그런 의도로서 약간 남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모델이 누군지 모르겠는 것과 더불어서 야, 내가 웃고 있게 지금 이거 찡그리고 있게 이게 약간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양상들. 네, 그러니까 총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약간 뭐 이런 약간 그 배경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경도 좌우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모델이 딱 일어서서 나왔을 때는 배경이 일치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틀려요. 네, 네. 그리고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피렌체 아르노 강가에 있는 그 모습인 그 것 특정 같은데 일치하잖아요. 또 실제로 풍경도. 근데 반쪽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그 입꼬리, 눈꼬리처럼 반반 다 다른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한데 보여준 걸로. 약간 결정 장애자였나? 반반 이렇게. 아, 산이 좀 헷갈려가지고. 프라이드만 양념반. 야, 그리고 약간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그냥 반반 하자 이렇게 되는 건가? 그의 깊은 속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런 이유로 굉장히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을 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우리가 이렇게 신화적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결정의 요인은 뭡니까?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모나리자가 그렇게 평가가 높지 않았거든요. 정말 루브르의 넘버원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루브르의 넘버원이자 이제 세계에서도 넘버원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있으나 마나한 묻혀있던. 그게까지는 아니지. 아니, 또 너무 또 있으나 마나는 좀. 아니, 그러니까. 다빈치 형 열받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루브르의 배치를 보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루브르 안에 작품의 배치는 사실 중요도에 따라, 그리고 크기에 따라 배치가 됐거든요. 큰 거 정 가운데,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거 양옆에, 그거보다 더 작은 거 양 사이드. 근데 모나리자는 사실 그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60, 70 정도? A4 한 2장 조금 더 큰 사이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구석에다가 정말 낑겨있듯하게 놨다라는 거는 그닥 큰 비중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시대는 또 어쩌면 이제 그림 크기로 이제 분류하던 시절이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게 없어졌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때는 세콤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좀 이튿날인가 알았잖아요. 저 비었다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돼서 없어졌어도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조명을 지금만큼은 받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으면 그때 당시에 다빈치의 대표작은 오히려 암굴의 성모가 가장 루브르에 있는 이 암굴의 성모가 상당히 많이 조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도난 사건이 생겼죠. 네.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인이 이제 이건 이탈리아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훔쳤는데 뭐 훔칠 수 있죠. 많은 그림이 도난 당했고. 네. 그런데 왜 유독 모나리자가 이렇게까지 그게 됐을까요? 훔쳐가서 만약에 바로 발각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팔았던가 이랬으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모나리자 모작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모나리자 진짜 가지고 있어. 내가 모나리자 진짜 자고 나면 신문 기사에 모나리자 진짜 발견, 모나리자 진짜 발견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뜨는데 전부 다 가짜였거든요. 심지어 막 용의자도 막 피카소도 용의자 오르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용의자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리무중으로 빠지는데 모작들은 자꾸 발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진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점점 관심이 집중이 돼가고 있죠. 그럴 찰나에 진짜가 발견이 됩니다. 자수한 거죠, 결국. 그쵸, 자수죠. 근데 사실은 진짜 자수가 아니라 사실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하다 걸린 건데.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왜냐면 팔아먹으려고 딱 연락을 했는데, 나 진짜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누가 믿겠어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가짜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늑대소년 아닐까라는 생각에 경찰 대동에서 갔다가 이제 잡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발각이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안 줘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반환을 하잖아요. 예. 루브르로. 하여튼 그것도 되게 합법적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뭐.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범인이 잡혔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막 난리가 났지만 정작 이탈리아에서는 약간 영웅이 될 뻔한. 그렇죠. 왜냐면은 이탈리아 국민의 화가인데 왜 이 작품이 루브르가 있냐? 나는 애국심의 발로에서 이거를 훔쳐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좋게 생각하면 프랑스 애들한테는 열받지만 이탈리아 애들을 봤을 때 영웅이 될 뻔한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사연이 생기면서 이 훔쳐졌을 때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진 그렇죠. 않았으나 맞아요. 루브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왜냐면 루브르의 쫙 대표자. 이게 수대전을 하거든요. 이탈리아 전역을 쫙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고, 그리고 루브르로 입성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위치가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앞에 이 보조막이 생기고 양옆에 꽃다발도 놓고요. 그래서 너무 이 대우가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 이탈리아 벤센초였나 그 사람이 네. 프랑스를 도와준 꼴이 됐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맞아요. 이제 이런 어떤 사실은 스캔들 메이크스 스타라고 스캔들을 그렇죠. 통해서 스타가 되는데 맞아요. 이건 인간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도 그렇죠. 그렇게 스타가 예. 되는. 그리고 계속 회자가 돼야 그 그림의 생명력이 연장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과 그림 그렇죠. 바깥에서 일어난 사회적 사건 그렇죠. 이것이 그게 역사가 결부되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모나리자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상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전성기 르네상스의 최고 거장의 작품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해프닝도 있고 스캔들도 있었지만 작품 자체도 굉장히 그리고 완성도 있다. 프랑스가 또 포장을 잘했어요. 그 뒤로.